안녕하세요. 제가 엄마의 인생을 걸고 한 복수를 마친 여자입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며 타고난 성격과 삶의 가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좋고 사람도 좋아하고 했었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소중한 것조차 내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괴물이나 악마로 보는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면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이 경험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공장이 제 놀이터였죠.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일할 때는 할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은 무작정 공장까지 찾아가곤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그때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하죠. 어머니, 나 혼자 어떻게 찾아왔지? 유치원에서 걸어왔나? 라는 말들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응, 또 혼나려는 거가 봐요. 이러지 않아야 돼요. 너, 저쪽에서 두 손을 들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보고 싶대서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주러 왔었대요. 기사 아저씨, 씩씩한 어린이는 보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할머니도 너 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도 해 두셨다는데 저녁이면 엄마가 곧 오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엄마는 일해야 하니까 잠깐만 여기 계세요. 아무데도 가면 위험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유, 엄마가 일 끝내고 금방 온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일 거라고요. 엄마는 나 자고 있을 때 오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왜 아이를 혼내시는 거죠? 똘똘하게 찾아오셨던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안개 속에서 엄마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오늘 마무리 지으면 금방 되니까 아이를 먼저 데려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전화할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얼마나 오래 보고 싶었을까요? 아이를 먼저 들여보내세요. 번번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던지도 모르겠네요. 아이코, 또 여기 있네요. 주소까지 외워본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겠죠? 엄마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엄마가 찾아오면 일찍 가라고 하셔서 난처하고 미안해서 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나이에도 맛있는 밥을 해주고 예쁘게 꾸민 할머니가 있어도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가 있죠. 어머니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이미 내가 자서 그때는 어머니를 보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내 소원이 뭔지 아시나요?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이해하고 계셨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죠. 그럼에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 했어요. 안 돼, 아이가 아니야. 일을 그만둬야지 라며 핑계를 대었어요. 어떤 이유들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회장님이 어머니가 그만둔다면 문을 닫겠다고 했을 때 그랬잖아요. 어머니처럼 긴 시간 일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며 그저 다른 분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을 주장해달라 했죠. 요즘 편의점과 분식집에서도 좋은 음식을 주는데 어머니의 도시락이 없어서 평생 어머니 마음에 죄책감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죄책감 외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는 걸로 내가 나중에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까봐 기억나요? 소원을 빌었는데 유치원에서 소원을 빌고 엄마가 집에 있는 거라고 했을 때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다시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유치원 차를 타고 공장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더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돈을 벌고 사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고
최근에 당신의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대학을 다니다 여기 오면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기회가 온 것 같아 당신이 손을 내밀어줘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절 차려주고 새벽이 되어도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어머니는 늦더라도 부족함 없이 사랑을 줘서 제가 결핍으로 남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와 아빠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게 어려웠을 거예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웠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112에 신고해야겠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제 뒤에서 비틀이 되던 한 남학생이 무거운 화분을 떼더니 남편 등으로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걸 보았어요. 다른 남학생과 얽힌 채 바닥을 구르고 있는 걸 보던 중 신경이 쏠린 사람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조심해. 뒤에 화분이다. 그리고 나는 재빨리 몸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던져 남편의 머리를 보호했어요. 전혀 아닌 것도 아닌데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딱 2초만 늦었으면 머리를 다치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귀의 조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소리 덕분에 머릿속이 맑아져서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방까지 던져서 남편의 머리를 지켜준 것이죠. 여성들에게는 그런 순발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이 체육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부모님 두 분 다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일해 오셨어요. 어릴 적에는 엄마를 보고 싶어서 공장에 가려고 했다가 위험하다며 가지 못하게 막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 남아있겠다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좀 자라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며 알려주셨어요. 대학은 중요한 파트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나왔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버님께 인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구나. 언젠가 나중에 남편이랑 처음 만남에서부터 내 마음이야 이 들려서 그랬대요. 어떻게 아빠한테까지 인사를 하겠냐며 갑자기 웃자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어색하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헤어졌을 때부터 남편은 나를 지켜줄 약속을 했죠. 이제는 저가 맞겠어요. 밥 한 끼로는 부족하니까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애들이 주변에 위험한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당신을 지켜드릴 거라고 약속할 테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안심하세요. 머리는 좀 이상하지만 5만 원은 잘 쓰기 때문이죠. 믿어주세요. 너무 연락이 잦아지려나요? 저녁 식사 후 남편은 저를 만나러 왔죠. 그때 눈치를 살펴봤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이 연락을 했죠. 그런 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평생 당신을 지켜줘서 고마워. 너가 있어서 편안해. 고맙다. 그렇게 협박받으니 나는 절대로 위험한 상황에 몸을 던지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평생 그때 한 잔 더 주어야겠네. 그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는 생각했어요. 더 큰 용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았고 한 번 한 말은 꼭 실천하는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첫사랑 같은 연인처럼 풋풋한 대학 시절의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 후 각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끈질기게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 밤낚시였는데 종종 혼자 나가셔서 마음을 정리하시곤 했죠. 떠나기 전날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아, 아버지랑 같이 한래 결혼하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아버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싶지 않을까? 제게는 아직 멀었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저는 이번 주 예약해 놓은 일이 정리해야 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늦게 나가겠어. 그땐 딸아 갈게 나이고
우리 딸을 보내는 게 마치 멀리 떠낸다고 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어요. 이젠 아빠와 놀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아빠가 오늘 커다란 놈 하나 낚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낼 테니 봐.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도 아직은 그 사람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 그날따라 아버지를 멀리 보내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그 고요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순간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를 놓칠 것을 알았던 것일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와 함께 낚시도 다니고 결혼식 때도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상상을 하던데 이젠 그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현실에서의 충격에 결혼 준비를 진행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장례와 결혼 준비를 같이 맡아서 전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너 아버님 약속 지킬 거야? 아버님 없을 때 나가 당신을 지켜줄게. 대학 때 한 약속을 아버지도 믿었을 거예요. 아버지 보내는 마음으로 그때 생각이 났다고.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불안한 생각 안 해도 돼. 언제나 내 곁엔 나일 테니까. 알았어. 괜찮아. 몰랐어. 갑자기 혼자 남겨놓고 가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무서워 소름 끼치게 그가 갑자기 떠나버리면서 마음속에 덩달아 남은 불안과 초조함에 지금 역시 가슴이 떨리고 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 둘만의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현업에서 경험이 부족한 우리 둘은 처음엔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정 좋게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중간에 공들여 배우고 올라가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편하게 생각하고 결정해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겠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헤어지면 불안해하잖아요. 몸은 힘들겠지만 몸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한동안 남편과 저만 정신없이 빠져 일했어요. 부족한 점도 많았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나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어느 날은 냉랭해지기도 했지만 분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매출이 안정세에 도달하자 남편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찾고 임신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왜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장모님을 부려먹나요? 우리 직원들은 장모님 오시면 두 사람 몫까지 다 하는 것 같다고 너무 든든해해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다행입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는 주말에도 서빙을 도와주셨고 직원들도 엄마가 오시면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남편의 친형이 구호점을 낼 때 도와주러 가게를 맡기고 내려갔던 날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답이 없었고 결국 식당까지 전화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미친 듯한 날이라도 마감했으면서 1시간 이상 전화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식당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더니 그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여보, 어머니랑 집 가는 도중 사고가 났어. 뭐라고? 무슨 사고 나고 어머니는 괜찮대. 다쳤을 텐데. 아니야, 어머니랑 난 괜찮아.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이 심각한 상태래. 병원으로 옮겼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이 둥실 뛰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주말에 영업 끝나면 내일 휴무라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여보, 애 있으니까라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생각해. 문제는 당신이 또 술을 마셨다는 거야? 대리를 불러 술 마신 다음에 집에 가야 했어? 오늘은 엄마까지 태워야 하는데 진짜 이건 안 돼.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엄마를 속이고 경찰서에 갔어요. 뭐 하는 소리야? 엄마가 왜 경찰서에 갔냐? 충격을 받아 놀란 눈길이 경찰서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더 당연히 마음이 놀라며 맥박이 빨라졌어요.
목소리도 떨리며 미친 사람처럼 말했어요. 엄마가 왜 경찰서에 가요? 어머니가 운전했던 건데 어떻게? 다시 말해봐. 엄마가 운전을 왜 했어? 동네에 운전하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에게 당신이 한 것인데 갑자기 왜 운전을 했냐고 물어보았어요. 오늘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이 정도 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맡겼는데 나도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못 보고 쭉 엑셀을 밟으면 바람에 그러더니 지금 엄마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요. 사고보다 더 화가 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평소에 엄마는 시골에서만 운전해서 여기서 운전하는 것이 겁나는데 나에게 해보라고 해도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런 엄마에게 운전하도록 한 건 참을 수 없었다.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아무리 지금도 정신이 혼란스럽다 해도 나는 엄마가 혼자 경찰서로 보내는 것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 그렇게 엄마를 어찌 보내고 말겠어? 1시간 이상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엄마를 혼자 보내놓고 무슨 일이야? 경찰이 어머니부터 데리러 왔다며? 나는 어떻게 막아야 했는가? 일단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마음으로 왔던 거야? 이런 일을 겪고 나도 얼마든지 충분히 혼란스러웠겠지. 왜 내 탓만 하는 거지? 나도 당황했다. 연락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당신이 산모이니까 당신을 걱정하고 배려한 거야? 나는 됐어? 지금 당장 올라가고 싶어. 경찰서 주소를 말해줘. 호텔방을 나서며 운전대를 잡고 엄마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계속해서 혼잣말처럼 엄마가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읊조렸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들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서야 했다. 엄마보다 더 몸을 숙여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임신 중인 배가 눌리는 고통에도 참았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보상금을 요구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텍스트는 정확한 한글 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자리에 앉아 배를 쓰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놀라더니 조용히 쓸어보다가 마침내 깨닫는 듯 하품나는 것 같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의문스러울 것이고 아이가 놀랄 것 같습니다. 배 아파하시지 않아요. 갑자기 운전을 하셨다니 미안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해요. 이 모든 일은 엄마의 잘못이고 이 사람들을 푸는 게 감방에 가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우리 곧 태어날 손자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엄마를 감방에 보냈을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손자가 너무 난해하다 bab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 맞아요. 절대로 엄마를 떠날 수 없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해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없어요. 방법을 찾아보죠. 모든 재산을 주시면 괜찮아요. 그 말에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행동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걸 엄마가 원하시죠. 잘 운영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엄마로서 보답해주기 바라죠. 이제 엄마에게 건강한 아기를 안길 차례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이렇게 해야 해요. 많은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우리와 다르지. 엄마가 하면 돼. 엄마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옥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해. 계속해서 제 배를 만지고 얼굴을 감싸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도 머리가 멍해. 다행히도 깊게 반성한 엄마의 상황을 법정에서 선처받게 돼 3개월을 받았고 엄마는 마음 편하게 다녀오겠다면서 곧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엄마가 될 사람은 쉽게 울지 않아. 울지 마. 내가 슬프면 뱃속에서도 같이 슬퍼하니까. 얼른 그쳐. 우리는 고프면 돼. 우리 손자가 세상에 나오면 할머니도 금방 나오니까. 곧 보자.
몸 조심하고 알았지? 장모님, 여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이 사람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건 잊지 마. 엄마 말을 듣고 나니 쉽게 올 수 없어. 허벅지를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며 참았어요. 남편의 지지를 받고 나와 송치되는 엄마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우리 아이만큼은 이 슬픔을 모르도록 기도함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올수록 열악한 곳에서 엄마가 지낼 생각이 한참을 울게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가 해준 말뿐이었어요. 상기하며 출산 준비에 임하는 것이었죠. 진통이 올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긴 밤, 찬 공기. 그런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와 같은 고통을 나누겠다는 심경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매일같이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이미 엄마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저를 아무라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도 제 진심과 제 사과의 마음이 기운 것 같았어요. 하루는 출산을 앞둔 제게 아이 내복을 선물해주며 이제 그만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용서한다, 이해한다라는 한마디보다 더 큰 용서를 해주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는 아주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꾹 눌렀던 울음을 한 번에 터뜨렸어요.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점점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부터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갑자기 식당에 시어머니를 불러서 우리 둘 외엔 절대 맡기지 않았던 카운터를 떡 내주더니 나중엔 운영 방침까지 제멋대로 받고 직원들 원성이 자자했죠. 엄마가 오니까 매출이 더 잘 나와. 직원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가 나를 억지로 텃세를 붙인 건 그냥 어른으로서 한 수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에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러면서 내가 내보내자 싶기도 한데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을 지켜달라던 엄마의 말이 떠오르네요. 내가 어려워서 힘들지만 한 번도 군소리를 안 했죠. 그리고 왜 엄마한테 돈을 맡기고 엄마도 서빙 외에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냐는 걸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야? 왜 내 매출만 잘 나오는 건데? 당신이 왜 그때부터 매출이 잘 나온다는데? 배 아프잖아요. 당신이 경영을 하는 줄 아는 거냐?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사장은 돈만 주면 9 나온다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산속에 있는 조리원에 찾아온 사장 부부 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걱정했는데 아기랑 사모가 건강하다 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정신없이 올라왔지만 우리 한강 식구인데 어머니가 5개를 대신 가죽일로 하고 온 게 대단하다 생각되네요. 나절세요. 여기까지 오는 건 참 대단해요. 하지만 딸의 마음은 안 편해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도 형사소송이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아이가 곧 나온다고 해서 가게에 걸리 있지 않게 되죠. 여러 면에서 정말 어려웠겠다. 누가 대신 감옥에 가야 하는지 실은 그날은 남편 옆에 있어서 다 들었는데 모르는 줄 알았구나.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언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부터 몸에 오한이 느껴진다. 담요까지 두르길래 되물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사건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고 후 우리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음주운전까지 해서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며 경찰을 알아보라고 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알았을까? 아기랑 가게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인간이 말했어요. 그 순간 엄마가 한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던 딱 한마디가 있었는데 엄마가 하면 된다던 그 말이 무슨 의미일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주먹을 쥐어 가슴을 내리치며 울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자신이 싫었는지 머리까지 때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겨우 멈출 수 있었다.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언니,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다 도와줄 테니까 말해봐.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 인간을 보냈다고요.
그 사람은 제까지 속이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예요. 식당 운영까지 제가 없는 사이에 다 바꾸고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만지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나가서 엄마를 데려올래요. 뭐라고? 그럼 가족들끼리 합의된 게 전혀 아니었던 거라고요. 아니, 어쩐지 우리도 나이 많은 어머니를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했어. 어떻게 그 일을 뒤에서 너 몰래 꾸밀 수가 있어?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우리 엄마가 거기서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 모든 게 다 그 때문이에요. 그런 인간을 만난 것이 제 잘못이에요. 난 맞아도 아유 그만해.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가게의 남편이 운영은 몰라서 전체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다 도울 수 있어. 그리고 증거도 찾아줄게.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자꾸 제대로 준비하자. 나 진짜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게 미련하게 남편을 믿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겨우 우울감에서 벗어날 때쯤 죄책감이 절친처럼 누른 것이죠. 엄마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 나오는 동안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위한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언니도 홀어머니를 혼자 모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제 심정을 잘 알 거라고요. 그리고 태연하게 가게에 나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가 나오자마자 모든 걸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을 수없이 견디고 있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자는 줄 아는 제 코털을 건드려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어요. 어지러워하지 말라고 가서 해봐달라고 했지만 그건 제가 정한다. 어머니 좀 나와주시겠어요? 뭐야, 이젠 가게 운영해서 손 떼라고. 너는 내가 우리 아들과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넌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으면 되는 거지. 누가 돈 훔치는 얘기하냐? 어차피 너 없는 동안 많이 변해가서 너는 따라오지 못해. 나는 사장인데 누구 따라갈래? 어머니가 제 맘대로 바꾼 것들을 다시 정리하려 해요. 그 사람도 힘 많이 써왔을 텐데 이쪽은 텅텅 비어 있어. 뭐 억울하게 내 아들을 욕하는 것 같아. 너 제 엄마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참아야 되겠지요. 결국 아들 때문에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가슴이 응어리는데 코털을 건드리며 자는 남편을 보면 주먹을 쥐곤 했어요. 그렇게 밤마다 잠든 그를 보며 말했어요. 잘 자라. 이렇게 참다 보면 우리 엄마 고생한 만큼 그 수분 안에서 썩게 돼 있을 거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몇 밤만 남았어. 그리고 옥에서 추운 별처럼 겨울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얼음 같은 물로 설거지를 하며 어떻게든 어머니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든지 어머니가 출소한 날 끔찍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날보다 며칠 더 일찍 출소해 집에 왔더군요. 그리고 연락 없이 서둘러 집에 왔죠. 그때 하계나 식당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돌아온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어놓고 얘기했어요. 미쳤나 봐, 여자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린 너한테 볼 일 없어? 가락 손자한테 부끄럽지도 않다며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듣고는 얼마나 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자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제 자식을 보러 왔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그 여자의 억지스러운 행동을 견뎠죠. 그런데 돌아보면 엄마 녀큰 이미 낡은 바닥의 천으로 자리를 메꾸고 계셨어요. 왜인지 눈물이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셈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계의로 가득했죠. 당신과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집의 범죄자를 절대 수용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범죄자라는 소리에 내 머리가 돌아가던 중 문틈 사이로 들어온 시어머니 머리를 강하게 잡고 끌어당겼어요. 자, 누가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그의 맘속으로 인간 같지도 않은 걸 방치하고 어디서 뻔뻔하게 우리 엄마한테 범죄자라고 소리칠 수 있어.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이제부터 분명히 알려줄 테니까. 얘야, 이 여자야. 아우, 아파. 범죄자 딸이 아니라고 물러나. 넌 신고할 줄 아냐? 신고하세요. 빨리 경찰을 불러주세요. 내가 쟤한테 원했던 게 아니야. 얼마 후 엄마와 나,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우리는 경찰서로 직행했고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일어서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엄마의 입에서 파도와 같이 엄연한 증거들이 나오더군요. 이건 제가 저한테 했던 해군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고 한숨을 보았지만 그 대신 가서 운전했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남편이 손자를 모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장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 장모님이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못하고 좀 오락가락하신 것 같네. 해코지라니요. 빵에 갔다 왔으면 다 끝날리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요? 가만히 계시라니까 2번은 안 당한다. 너 같은 놈한테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뭐가 시작인데? 아, 그리고 이미 죗값은 장모님이 다 치르고 나왔는데 다시 오게 가라고. 아니, 난 절대 안 가. 그건 증거 까봐야지. 내가 어떤 걸 쥐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형사님 지금 첫 둘이서 짜고 우리 아들 모함하는 겁니다. 나 모르게 무슨 적당히라도 했니? 인간들 지금 식당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둘이 짜고 저 엿먹이는 거라니까요. 작다는 내 전문이지.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그날 음주운전한 사람 너잖아. 그날을 평생 갈 줄 알았어.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니? 이제 너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 이 범죄자 새끼야. 내가 한 젤레 입으로 다 까발렸더라. 녹음한 거 잘 갖고 있어? 내가 들어봐. 그리고 모두가 모인 남편 앞에서 그날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장 언니는 남편을 설득해 녹음된 파일을 저에게 보내줬고 그걸 들고 변호사를 만나 다시 이 일을 원점으로 돌려 엄마의 명예회복을 시킬 준비까지 했죠. 다 알아보니 엄마에게 죄가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을 말리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비록 그것으로 인해 3개월이라는 어려운 시간이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변호사는 엄마와 제 옆에 서서 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두리번한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아니, 형이 그걸 당신한테 줬어. 아니, 내 목소리도 아니라니까. 이 여자가 조작한 거라니까. 당장 이 여자부터 잡아요. 왜 내 팔을 잡고 난리야? 내가 다친다. 당신 여기서도 면허 취소부터 성립돼. 가만히 있어? 전해달라.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라고. 이제 형이라고도 부르지 말래.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편은 딱 한 사람 남았네. 엄마, 왜 또 너 대신에 왔어? 너 잘하잖아. 더는 빠져나갈 곳이 없다. 느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잘못했어. 그날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아빠가 될 거잖아. 아빠가 나쁘면 아이의 미래도 망칠 것 같아. 어머니한테 강하게 말한 거야? 해줘. 절대 아닌 거야? 앞으로 당신한테 전 재산 전부 맡기고 같이 살게. 돈 받지 않고 살게. 제발, 일은 당신 손에서 끝내줘. 그러나 나는 그 놈의 말이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입만 뻥긋하는 것만 보였다. 우리 엄마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어 5억 원에서 3개월 동안 보내버렸다. 너는 그동안 편히 자고 잘 먹었지? 나는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매일 같이 빌었고 우리 엄마는 나를 내쫓는 잘난이란 말 때문에 내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이제 2줄로 빨간 줄을 그었고 빵에서도 오래 썩다가 와. 미안해. 엄마도 사과도 없이 뭘 하냐. 빨리 꿇어서 빌어라.
잘못했다. 사돈, 내가 아까 놀라서 그렇다. 내 아들 좀 살려주라. 사돈이 고생한 만큼 보상할게. 어머니는 한 푼도 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보상을 하겠느냐? 보상의 뜻 아세요? 아, 생각났다. 이 옷도 입고 갈 뻔했네. 어머니가 돈을 훔친 걸 직원들이 제보해 주었어. 여기 와서 같이 신고하고 갈게. 돈이 많다고 하지 마. 아니, 엄마까지 못 도와줘. 우리 두 사람의 합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경찰서로 나갔다. 엄마가 해결과 위증 가지고 혐의가 불거진 남편은 재판에 넘어갔고 나는 피해 가족들한테 다시 연락해 그 모습을 꼭 봐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끝까지 기억이 안 나면서 든다. 법조에서 정황이 정확한 것으로 판명했지만 이미 녹음 파일 안에 본인 이름과 시간 장소까지 모든 상황이 정확했어. 변호사도 이런 점이 악질 사례로 남아야 한다면서 강한 처벌을 요청했어요. 시어머니의 재판을 시작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무더기 같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장 언니의 도움을 받아 악착같이 구호점을 열었어요. 사실 구호점은 제 가족과 같은 직원들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빨리 열고 싶었던 거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남편보다 더욱 믿을 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리며 서포터해준 사람들이어서 그랬어요. 최근에는 2개의 가게를 번갈아가면서 바빠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장사꾼이 됐을 때 매출의 기분이 연연해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요. 엄마도 와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진짜 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 때라고 해요. 전 남편은 징역형이 나왔는데 엄마에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쉬워했답니다. 엄마는 평생 썩게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하면 아쉬운데 안타까워하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세상이 캄캄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징역을 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뒤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엄마와도 연락을 끊은 삶은 아무도 없는 삶과 같다고 말했어요. 큰 벌이 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엄마는 그 증거 하나를 모으겠다고 거기에 들어갔거든. 아, 그 놈의 가죽을 벗겨버릴 것이 내 목표였어. 3개월이면 싼 값이라고 생각했어. 자신감 있고 또한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 그곳에 있는 것도 견딜만 했어. 그리고 나도 그 놈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끝까지 막아야 했는데 그냥 놓아주니까 그 벌을 받아야만 해.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지어준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나는 믿음 있게 일할게. 어떻게 해서 엄마조차 이 험난한 길에 걷게 했는지 아직도 화가 나고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를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한 만큼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려 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커서 엄마와 할머니가 잘 이 시간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해주고 싶어. 멀리서 응원해주시고 내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